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당신의 브랜드다. 대표님 이준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이지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잠시만요. 좀 끊어서 갈게요. 이게 뭐막 홈을 위해서 막 성장하는 그런 화면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이지 커뮤니케이션의 당신은 브랜드입니다. 이준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대표님께서 그 브랜드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인 기업가의 브랜드를 세상과 연결하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준호 대표입니다. 아, 지금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네. 주로 강의하시는 게 어떤 쪽 강의세요? 저는 브랜드 관련 쪽에서 블로그 브랜드를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브랜딩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창업을 시작하신 거죠? 직장인은 아니시죠? 지금은 그러면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이제 내 수익을 내가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네. 창업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강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다른 분들은 일이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니던 곳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어떤 회사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요새 많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숫자가 네.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예요. 그것도 박봉이잖아요. 네. 어린이집 그렇죠. 네. 그거 몇 년 하신 거예요? 10년 했어요. 10년이요? 네. 오래 하셨다. 그럼 지금은 몇 년 하셨어요? 지금은 3년째. 3년째? 자리 잡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 선배예요. 저 15년 차예요. 네. 월급 안 받는 일을 한 지 15년 차. 그러니까 돈도 많이 쫙 벌어가지고 한 달에 1억 벌어갔다가 네. 쫙 꺼졌다가 또 한 달에 쫙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같이 콜라보할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 좀 몸이 안 좋았다고. 네. 아이 셋 엄마세요? 네. 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요. 다들 놀라시는데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열심히 사실 그 남편분 지금 수입 있죠? 네. 남편은 지금은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네. 지금 저 때 제가 잠깐 이제 어린이집 교사 생활 하다가 네. 잠깐 외도를 좀 했었어요. 외도 바로 했어요. 왜냐면 그 외도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남편이 갑자기 이제 발에 골절을 당하게 됐는데 네. 제가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다들 그러시겠지만 매달 벌어 다음 달 카드 깎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렇죠. 네, 남편이 실직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네. 제가 갑자기 다음 달에 이제 카드값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의 월급만으로는 그걸 충당할 수가 없어서 네. 그리고 그 남편의 골절로다가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수술 진단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가정경제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를 하고 네. 잠깐 다른 사무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그 대기업도 한 500 이상 넘기 힘들고 중소기업은 보통 한 200만 원 전후인데 아이 셋 키우고 생활비까지 충당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린이집 교사 때보다는 좀 더 나은 급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아무래도 사무직이 그래도 좀 나은 쪽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져갔어요. 어린이집 교사 굉장히 바꿔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10년 이상 하시면서 되게 꾸준함이 있으시네요. 뭐 하나 시작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되게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책도 내셨잖아요. 네. 책 같은 경우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 어린이집 교사 경력을 기반으로 어머님들께서 어린이집을 직접 와서 보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궁금함을 풀어드리려고 네. 우리 아이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해요라는 네.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가지고 출간하셔가지고요. 네. 많이 팔렸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강의 많이 가셨어요? 네, 그걸로 통해서 강의는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책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하셔서 네, 맞아요. 뭐 교육이나 컨설팅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그 아이템에 대한 차별성? 뭐 1인 기업은 요즘에 뭐 대세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별성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하고 있는 아이템의 차별성. 저의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의 차별성을. 네, 그죠. 네. 뭐 브랜드 블로그. 지금 네. 책을 출간하면서 네. 그 출간 과정에 있어서 블로그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블로그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했고, 네. 나를 이제 홍보의 매개체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네.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블로그를 처음 쓸 때 네. 5시간 걸렸었거든요. 다음에가. 네, 전혀 그러니까 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하라고 하니 시키니까 또 저 열심히 하는 되게 그런 게 있어서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꾸준함이 있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발전을 하고 블로그로 이웃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냐, 네. 나도 홍보하고 싶은데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블로그 강의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연결점이었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랑 블로그 대행도 하시고. 네. 네. 이지 인스타는 뭐예요? 제가 지금 이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 네, 이름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지를 따서 이지 블로그, 이지 인스타그램. 제가 하는 연결점들을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똑같은데. 이지예요? 네, 회사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이지 큐, 이지 큐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다 쇼핑몰. 네. 그래서 저희 뭐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지인데 이지. 연결점인가요? 네. 대표님 저희가 항상 창업에 대한 동기 요소랑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창업의 성공 요인을 좀 여쭤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창업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실함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네. 정말 아이 셋을 키우면서 당장 다음 달 돈을 이제 내야 되는데 네. 그걸 낼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책을 제가 출간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과정을 이루어 놔야지만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장 돈을 좀 많이 주는 직장을 옮겨봤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네. 공황장애 넣었었거든요. 네. 뭐 심한 건 아니어서 금방 극복하기는 했는데 네. 그리고 뭐 너만 아이 키우냐 뭐 네. 이런 좀 독한 말도 들어보고 네. 혼자서도 변화된 그 환경 속에 눈물도 좀 많이 흘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 이왕 걸 거면 내가 좀 좋아하는 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옛날부터 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출간하게 됐고 그걸 연결점으로 강의를 연결하게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대표님의 절실함은 뭐였어요? 어떤 절실함을? 돈이 가장 절실했어요. 그럼 어떤 절실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계획표처럼 막 낙서처럼 막 많이 적었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봤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언지를 나열해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거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찾은 게 책 출간이었거든요. 그거네요. 네. 대표님이 그 절실한 동기 요소가 있으니까 네. 전에는 글 쓰는 걸 안 하고 책 쓰는 거는 엄두가 안 났는데 실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계획을 딱 하신 다음에 그걸 전부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있어서 대가지 그리는 거 반드시잖아요. 네. 어떤 대가지를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그 절실함의 동기 요소로 그런 대가지를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요소 저한테 기록을 보니까 이제 다 퍼주기라고 써 있는데 네. 저도 요즘에 다 퍼준다 마인드로 강의를 하니까 네. 사람들이 막 달라붙더라고요. 이게 좀 성격이 네. 막 나만 알고 있어야지 네. 그런 거를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막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런데 블로그를 했더니 이걸 통해서 다음 넥스트가 너무 보이고 네.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이 연결되는 거죠. 많은 이렇게 주 대표님처럼 좋으신 분도 만나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블로그가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성공한 것도 좀 얘기 좀 들려드리고 그러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일단 같이 시작을 하면 다 퍼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료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기획해 주셨던 대표님들도 끝나고 나면 대표님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시면은 대표님한테 수업 따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도 들어요. 맞아요. 따라. 하실 분들은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아요. 약간 대표님 알아들을 때까지 쉽게 방법 좀 알려주게 못 따라하니까. 네. 다 알려줘도 못 따라하니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저랑 이게 또 비슷하네요. 네. 교육 카테고리 있으니까 네. 저도 교육 카테고리에서는 왜 뭔가 대가집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대가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주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상과 최악은 절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최상에 있는 거고 어려우니까 절실한 건데 그 중간에 있으면은 그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경기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러니까 제 금융권 출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절대. 근데 절실해야 동기가 돼요. 대표님 그러면 힘들었던 시절에 역경 극복 사례 정말 힘들었던 왜냐 아이셋에 남편이 1년 동안 쉰다고 그러면은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매달 수입에 한계점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오로지 회사 다니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됐고 그래서 공항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도 꾸역꾸역 다녔거든요. 왜냐면 관두는 순간 수입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힘들었고 그때는 이제 그냥 악으로 다녔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려웠던 건 역시 모집이 안 됐을 때, 모객이 안 됐을 때. 네. 딱 오픈을 했는데 모집을 하겠다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아무도 안 온 거죠.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프라인 강의를 했는데. 네.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집 기간 얼마나 됐습니까? 모집 기간을 길게 갖지를 않아.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열흘 정도? 열흘이면 긴 건데. 가져가지고. 네. 제가 이따가 마케팅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고 나서 이제 그냥 마감을 했죠. 그 날짜가 지났으니까 약속한 일단 날짜는 그래서 마감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다음에 이제 내가 계획했던 그게 있잖아요. 몇 분 정도 오실 거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매우 당황했지만 그래? 안 되면 뭐 다음 게스트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좋게 제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지를 않더라고요. 네,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주변에 이제 저한테 이제 수강하셨던 대표님들한테 지금 알려서 이제 뭐 주변에 하실 분 있으시면 뭐 소개도 부탁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기수에는 제가 많이 받지 않아요, 한 기수에. 그래갖고 기수 정원 채워서 다음 몇 분 정도 받아요? 저는 한 번에 10분만 받아요. 10분이요? 네.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해요? 줌으로 하죠? 줌으로 해요. 이거는 줌으로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원데이 강의, 그러니까 풀로다가 6시간씩 하는 날, 이런 데는 오프라인 강의를 해요. 그러면 대표님이 장이동 거주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주변에서예요? 네, 종로 쪽이나 아니면 안구? 혹시 대표님께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일단 블로그를 먼저 시작해라. 그냥 아무것도 뭐 아이템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블로그를 지금 해도 될까요? SNS 뭐 지금 만들면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서 대표님께서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그 고민들 그리고 우리 뭐 오프라인 매장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매장을 보러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임장도 다니셔야 되고 뭐 매장 부지도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 다녀온 것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블로그에 올려놓으시면 이게 마케팅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지금 당장 내가 창업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그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카페를 창업하신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준비 과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시는 거. 그럼 그 분야에 대한 기록들을 블로그에 차근차근 올려놓으시면 그걸로다가 대표님들의 찐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먼 길을 또 찾아와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상생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막상 또 오픈하고 나시면 매장을 오픈하고 나면 너무 바빠져갖고 블로그를 못 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이거 초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블로그를 좀 써보시고 경험하신 다음에 내가 스킬을 좀 업시키는 거죠. 그러면 창업하신 다음에도 바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블로그 쓸 수 있는 루어를 터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연결을 시켜서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 단계에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님들 당장 블로그를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자고 결국 마케팅을 못하는데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트랙백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이템을 가져오거든요. 트랙백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 팔아줘, 이거 팔아줘, 이거 팔아줘.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좋은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지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트랙백 만드는 게 우선순위다. 부모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트랙백 만드는 손님들을 많이 불러올 수 있는. 대표님 꿈이 뭐예요? 저는 월 100억의 자산가가 되는 거죠. 100억이요? 네. 같이 합시다. 얼마 정도 너무 이제는 시작이라 아시지만 창업 3년이면 완전 애기거든요. 같이 합시다. 네. 제가 또 이제 여쭤보는 게 한번 이거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게 창업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창업이란 그걸 한번 여쭤보거든요. 대표님한테 창업은 어떤 의미로 나오시는지. 저는 직장인과 창업한 거에 차이점도 있을 거고, 마음가짐도 틀려질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직장 다닐 때는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의 정도가 다르죠.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 창업을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깊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쁜가?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내 강점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야지만 나의 그 강점을 통해서 대표님들에게 저를 어필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아이템을 또 선정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운 좋게 부모 강의를 하고 싶어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지금 되게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네. 저는 아프다가도 강의 시간이 오잖아요. 줌 강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줌 시간이 와서 이제 줌을 켜요. 그러면 대표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뭐 아파 이렇게 얘기를 조금 강의가 좀 텐션이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은 항상 말씀하세요. 아프신 분이 맞나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헐헐 날고 있거든요. 전 강의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 좋아하는 일과 돈과 수익이 연결되는 일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렇게 찾을 때까지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일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그냥 돈을 주는 데니까 왔다 갔다 이제 시계바퀴 가듯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루틴처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나에 대해서 내가 또 싫어하는 일도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은 창업하면 안 해도 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의 선택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거랑 연관돼 있대요. 저도 감독을 하는데 뇌랑 연관돼 있대요. 뇌 도파민. 왜냐면은 저희가 돈을 벌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쾌락이랑 연관돼 있대요. 돈을 딱 벌면은 도파민이 딱 나오는. 그리고 두 번째 도파민은 운동할 때 처음에 하기 싫은데 운동하고 나서 막 러닝 막 하거든요. 임계점 넘어가면 도파민이 딱 나오는 거. 그러니까 도전해야 열정이 생기는 건데 강의도 처음에 하기 싫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강의 하기 싫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수요일 날 의무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어요. 어떨 때 진짜 하고 싶더라고요. 맥주 마시고 하거든요. 티 안 나게. 근데 하다 보면 또 이제 열정이 나와요.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하다 보면 열정이 나오고 도파민이 딱 나오면서 처음엔 하기 싫은데 막상 하면은 도파민이 딱 나오면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뇌랑 연관돼 있대요. 뭐든지 뇌 도파민이랑. 대표님이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강의하면은 이제 운동하거나 이거 성인방송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할 때 나오는 도파민의 그 이상의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독된다고. 네, 강의 한 번 하기 시작하고 대중 앞에 쓰는 거 하기 시작하면은 대중 앞에 쓰는 게 좋아요, 재밌고. 네. 대표님한테 성공은 어떤 의미실까요? 저는 네. 성공은 나를 가장 행복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되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도 네. 이렇게 대표님들 앞에서 제가 잘 커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제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저는 가족들과의 시간, 그러니까 돈을 시간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족들하고 지금은 조금 아이들에게 막 예전과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해주지 못해요. 왜냐면은 토일도 근무를 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질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좀 유리하긴 하대요. 왜냐면은 일을 뭔가 성취할 때 워라밸이라는 거는 극점으로 가야 뭔가 성취가 된다고. 근데 모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좀 유리하대요. 남자들 뭔가 꽂히면 월화수목 긍긍긍긍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창업에서 남자들이 좀 유리하긴 한데 여성의 터치, 그냥 감수성, 관계성 그런 게 남자들이 그런 거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려나가시면 본인만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어나갈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 프로님들이라고 하는데 프로님들한테 자유롭게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프로님들 모두 사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아직 준비하고 계시는 프로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각자 개개인마다 다 하는 분 한 분이 모두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처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브랜드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모두 하나의 개별적인 브랜드가 되어서 빛나시는 그날까지 모두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영원히 고객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